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내가 체험했던 사건입니다. 이미 30년 이상이나 전에 내가 초등학생이었던 때일,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던 때의 일이다. 춥고 얼어붙을 것 같은 이 계절이 되면 어제 일처럼 기억이 선명하게 다시 살아난다. 학교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되면 나는 아버지의 본가이기도 한 할아버지 집에 매년처럼 오랜 기간을 맡겨졌다. 한 여름철을 그리고 한 겨울철을 할아버지와 꼭 지내고 있었다. 어느 해 겨울도 할아버지는 변함없이 햇살과도 같은 애정에 가득 찬 상냥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다. 잘 왔다, 케이. 케이는 내 이름. 조금 컸구나. 나는 참을 수 없도록 반가워 할아버지 품에 안기고 언제나처럼 목욕도 같이 하고 잘 때도 꼭 같이 잤다. 할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할아버지는 홀로 작은 집에서 살고 있다. 할아버지도 분명 내가 오는 것을 정말로 항상 기대하고 있었으면 틀림없었다. 할아버지 댁은 도호쿠 지방의 산속에 위치하는 마을에 있다. 나는 매년 할아버지 집을 방문할 때마다 모험을 가는 듯한 두근거림이 들고 있었다. 당시 나는 도심 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사는 땅의 모든 것이 신선했다. 맑게 흐르는 강과 웅대한 산맥, 청정한 나무들 등 거룩하게 느껴질 정도의 멋진 대자연이 나는 너무 좋았다. 특히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고 주변이 온통 반짝대는 은빛 세계로 변하는 게 도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다. 그 중에서도 나는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너무 좋았다. 언제나 온화하고 상냥하며 절대로 화를 내거나 하지 않는다. 이 온화한 성격과 느긋한 미소로 할아버지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었고 꽃이 활짝 피듯 할아버지 주변은 언제나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농사 말고도 사냥일도 하고 있어 산의 모든 것에 정통한 분이었다. 대자연과 함께 살고 또한 생명을 빼앗는 사냥꾼이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생명의 존엄과 자연의 소중함과 조화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할아버지 집에 머무른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아침, 나는 마을 친구인 A, B와 함께 비밀기지를 만들러 나갔다. 다녀오겠습니다. 할아버지, 주먹밥 고마워. 오, 조심하거라. 강에 빠지지 않도록 말이다.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아, 그리고 케이, 잠깐만. 왜? 알겠지? 몇 번이나 말한 거다만 나카츠모리마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거기는 할아버지들도 가까이 안 하는 곳이니까 말이다. 알겠지? 응, 알았어.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새들이 시끄럽게 지저귀고 산은 조용하지만 이상하게도 안정이 되질 않는구나. 너한테 잔소리할 생각은 아니지만 이런 날은 되도록 숲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알았지? 네. 그날은 이 계절에 드물게도 눈이 내리지 않고 맑게 개인 날이었다. 그것 말고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평소의 아침이다. 그러나 이때 나는 아직 할아버지가 했던 말의 의미를 잘 알 수 없었다. 나카츠모리라는 건 이 산속에 있는 숲의 일부로 거기는 절대 들어가서 안 된다고 할아버지에게 항상 듣고 있던 곳이었다.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나카츠모리는 이 산의 산신이기도 한 산신님을 모시는 성역이 되는 숲이기 때문에 절대로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만약 산신님을 만나버리게 되면 목숨을 앗아간다든가 또는 반대로 생명력을 주고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이 산 그 자체인 신이라고 할아버지는 말하고 있었다. 애초 나는 이곳 사람도 아니었고 나카츠모리가 있는 곳이 어딘지 존재조차도 아예 몰랐으니까 할아버지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친구들과 합류해 산에 도착한 후 비밀기지를 만들 장소를 찾았다. A가 그럼 어디다 만들까? 아니 B가 우리 비밀 은신처니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나는 어른들한테 들키면 은신처라는 의미가 없지. 그래서 우리는 더 안으로 나아갔다. 30분 정도 걸어가니 잠목림 안에서 딱 좋은 탁 트인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비밀기지를 만들기로 했다. 그 지역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비밀기지라기보다는 가마쿠라라는 이글루 비슷한 것이었다. 그리고 점심시간도 지나 밥을 먹으면서 기지 작업에 몰두했다. 해가 지는 저녁이 되었을 때 A는 초조한 모습으로 숲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왜 그래? 하니 아니, 뭔가 산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평소하고 달라. 나는 A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다. 내 눈에 보이는 건 평소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넘쳐나는 산의 모습이다. 다만 확실한 건 A가 말하는 게 할아버지가 해준 말과 겹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물어보니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뭐랄까? 산이 흔들흔들 춤을 추는 느낌이야. 바람도 좀 이상해.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봐봐. A가 가리키는 숲 안쪽을 사슴 대여섯 마리가 무리를 지어 달려서 사라졌다. 그리고 이어서 새 때도 뭔가에서 달아나는 것처럼 시끄럽게 지저귀며 우리 위를 날아갔다. B가 이 시기라면 사슴들은 좀 더 위쪽에 있을 텐데 무슨 일이지? 곰한테서 도망치는 건가? 그런 거라면 우리도 큰일이야. 했다. A는 아니, 이 주변은 사냥꾼 할배들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곰은 절대 가까이 오지 않아. 역시 뭔가 이상해. 오늘은 그만 돌아가자. 그래, 오늘은 돌아가는 게 좋겠다. 늦었어. 아직 더 놀 수 있었지만 우리는 서둘러 돌아가기로 했다. 이때 왠지 모르게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던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돌아가는 길을 따라 20분 정도 달렸는데 아무래도 주변의 모습이 이상했다. B가 야, 이런 데 지나왔었어? 올 때 이렇게 큰 바위는 없었는데? A는 응, 오른쪽으로 가볼까? 저쪽이었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오른쪽으로 가도 아니었다.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었던 것이다. A와 B에게 있어 이곳은 사는 곳의 산이다. 늘 이 근처에서 놀았다. 둘에게 있어서 앞마당과도 같은 곳으로 절대 길을 잃을 장소는 아니었다. 벌써 얼마나 걸었을까? 시간도 거리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우리들은 알 수가 없었다. 마치 같은 곳을 빙빙 도는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우리는 어느새 깊은 숲으로 들어가 버렸고 겨울이라는 짧은 일조 시간 때문인지 숲의 나무들이 해를 가리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주위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어느새인지 눈도 내리기 시작했고 추위도 더해져 어린 마음에 불안이 더해진다. 한참을 더 걷자 해는 지고 면사무소에서 오후 5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벌써 5시야. 여기 어디지? A가 모르겠어. 하지만 이상해. 이런 깊지도 않은 숲에서 헤매다니. B도 이렇게 늦으면
아빠한테 혼나는데 빨리 가자. 그러나 우리는 지칠 대로 지쳐 적당한 장소를 골라 앉았다. 할아버지 마을에서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손전등을 가지고 다니게 하는 게 일반적이라 다행히도 우리는 셋 모두 손전등을 가지고 있었다. B가 힘들어. 춥고 배도 고파. 야, 저기 뭔가 있어. 내가 손전등을 비춘 곳에는 색바랜 커다란 도리이가 있었다. 우리는 조심조심 다가가 도리이를 지났는데 버려진 돌계단을 걸어가니 앞에 작은 사당 같은 게 있었다. 사당 앞에는 쌀과 병에 담은 술이 받쳐져 있다. 그 양옆에 위패 같은 것에 한자가 잔뜩 적혀 있었다. 그걸 어떻게 읽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걸 본 순간 A와 B는 놀란 듯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설마 여기가 나카츠머리 아닌 거야? 아니, 나도 나카츠머리엔 가본 적도 없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 산에 신사가 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어. 내가 나카츠머리라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거야? 하자 B가 그렇구나. 넌 딴 데서 왔으니까 모르지.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아빠한테 들은 적 있어. 어떤 이야기? 간단히 말하면 나카츠머리는 산신님네 집, 산의 신이 사는 곳으로 마을 사람이라도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곳이래. 그건 알고 있어. 아무래도 그 산신님이라는 게 엄청 성질이 급해서 사람이 나카츠머리에 들어온 걸 알게 되면 화가 나서 손발을 끌고 어디로 데려가 버린대. 그걸 어른들은 가미가쿠시나 타타리라고 불러. 가미가쿠시는 실종을 말하고 타타리는 신이 내리는 재앙을 뜻한다. 어디에서 어디로 끌려가는 거야? 그건 몰라. 여하튼 가미가쿠시를 당하면 어른이라도 찾을 수가 없대. 어른들도 모르는 어딘가로. B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을 듯한 귀를 찢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B가 뭐야? 아니 A가 산이 흔들리고 있어. 라고 했다. 산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는 견디질 못하고 뒤로 넘어져서 영문도 모른 채 눈 위를 나뒹굴기도 하고 필사적으로 나무에 매달리기도 했다. 산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2, 3분 정도 지났을까. 흔들림은 이윽고 멈췄고 땅 울림도 멎고 주변은 다시 정적함에 휩싸였다. 우리는 멍하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A가 지금 뭐였을까? 내가 몰라. 지진인가? 그 순간 나가라고 누가 귓가에 속삭였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 아니, 귓가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머리에 박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다만 정말로 차가운 목소리였다. 이 순간을 지금도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갑자기 시간이 멈춘 거라 생각했다. A가 방금 거 들었어? 그 소리가 들린 건 나만은 아니었다. 우리 셋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다가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B가 안 돼. 여기 나카츠머리 맞아. 아까 울린 땅 소리도 산신님의 타탈이야. 우리가 나카츠머리에 들어와서 화가 난 거야. 빨리 안 도망가면 산신님한테 목숨을 뺏길 거야. A도 빨리 가야 돼. 이미 이때는 정말로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돼서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어쨌든 그 어둠 속을 우리는 계속 달렸다. 몇 번을 넘어지고 나뭇가지 얼굴을 잔뜩 부딪혀도
신경 쓰지 않았다. 달리는 방향도 돌아가는 길이 맞는지 아무래도 좋았다. 여하간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다 나는 달리기를 멈추고 하며 숨을 헐떡이며 있는 대로 공기를 들이마셨다. 체력이 한계였다.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다. 멈췄을 때는 A와 B는 없었다. 아까의 소동으로 서로 엇나가 버린 것이다. 거기다 손전등도 어딘가에다 떨어뜨려 버려 나는 불안으로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둘 다 어디에 있는 거야? 기진맥진해 점점 불안해진 나는 서 있기조차 여의치가 않아 나무에 기대듯 주저앉고 말았다. 어느새 내리던 눈은 점점 더 거세지고 눈보라로 변해 있었다. 몰아치는 눈이 내 몸에 달라붙어 사정없이 체온을 빼앗는다. 손발의 감각은 없고 내 작은 몸은 완전히 힘이 빠져버렸다. 급격한 졸음이 엄습했다. 이젠 끝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내 뒤쪽에서 눈을 밟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 천천히, 천천히.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 속에서 왠지 분명히 들려오는 것이다. 발소리의 주인의 모습은 이 어둠 속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걸어 다가온다. 조금 아까까지 몸의 감각이 모두 무뎌져 있었지만 마치 다시 날카로워진 것처럼 알 수가 있다. 갑자기 의식이 또렷해져 왔다. 신기한 느낌이었다. 이런 밤에 이런 곳에 대체 누가? 산신님이 뒤를 밟아온 게 틀림없다. 그런 생각을 하자 떨림이 멈추질 않았다. 도망치려 해도 몸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내 심장은 폭발할 정도로 쿵쾅쿵쾅 뛰고 있었다. 심장 소리로 숨은 곳이 들킬까봐 필사적으로 가슴과 입을 억눌렀다. 포트득, 포트득, 포트득.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에 나는 두려워하면서 내 옷을 꽉 움켜잡았다. 이미 발소리는 내가 앉아있는 나무 바로 뒤까지 왔다. 그러더니 발소리가 멈췄다. 나는 숨까지 멎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등을 곧게 펴고 경직되어 있었다. 그리고 몇 분, 몇십 분? 내 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안도감에 긴장의 끈이 탁 풀린 것처럼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토해냈다. 이젠 괜찮은 걸까? 나는 결심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변함없이 눈보라만 미친 듯한 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었다. 뭐였을까? 다행이다. 나는 안심하고 머리를 다시 원위치로 돌렸다. 그렇지만 나는 눈앞의 광경에 말을 잃었다. 새하얀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거리는 1미터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기억이 애매한데 키는 2미터 이상은 됐다고 본다. 팔다리가 이상할 정도로 길었다. 나는 눈앞의 광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달빛? 달빛에 비친 그 무기질적인 표정과 모습은 마치 설녀를 방불케 하는 섬뜩함을 자아내고 있었다. 여자는 나와 눈이 마주치더니 내 얼굴까지 크게 몸을 내밀어 들여다봤다. 여자는 내 얼굴을 보면서
시익하고 웃음을 띄우고 있다. 서둘러 눈을 감으려고 하거나 고개를 돌리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여자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꼭 뱀 앞에 개구리처럼 나는 그저 떨리는 온몸을 필사적으로 견디고 있었다. 얼핏 보고만 그 얼굴의 무서움, 앞머리와 어깨에서 늘어진 긴 흑발, 그리고 그 긴 머리카락 사이로 노려보는 핏발선 눈과 핏기 없는 입술이 시익하며 섬뜩하게 일그러진다. 화를 내고 있는 걸까? 기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슬퍼하고 있는 걸까? 그 표정을 보고 물어볼 수는 없었다. 그러더니 여자는 갑자기 내 오른손목을 덥석 잡았다. 엄청난 공포에 나는 작게 하는 소리를 냈다. 굉장한 힘으로 팔이 저릴 정도로 아팠다. 아파요. 아파요. 나는 참을 수 없어 소리치며 그 손을 뿌리치려고 발버둥 쳤다. 하지만 추위 탓인지 공포 탓인지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힘을 줄 수도 없다. 목에 뭐가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냈을 비명도 목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았다. 나를 그대로 끌면서 여자는 무심하게도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한다. 질질 끌려가면서 나는 여자 쪽을 힐끗 봤는데 달빛? 이 눈보라 속에? 달빛과 눈에 반사되어 무섭고 섬뜩한 얼굴이었다. 여전히 희죽대며 나와 눈을 마주치더니 다시 기쁘다는 듯 시익 웃는다. 질질. 산신님에게 끌려가는 거야. 희미해지고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어디선가 그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내가 눈을 뜬 건 그 뒤로 이틀이 지난 후였다. 정신이 드니 눈에 들어온 건 익숙한 천장이었다. 나는 할아버지 집에서 이불 속에 있었다. 몸에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를 않는다. 꿈이었던 건가? 그렇게 멍하니 있는데 눈을 떴어! 무사한 거야! 라는 목소리가 들리더니 복도를 쿵쾅대고 달려오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 언뜻 내 옆을 봤더니 마을 어른들 몇이 방에 있다. 개이! 내 이름이 불려 앞을 봤더니 할아버지가 주름투성이 얼굴을 더 찡그리며 나를 안았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살아줘서 정말 다행이다. 할아버지는 그러면서 눈을 붉히고 내 뺨을 쓰다듬어 주었다. 나는 뭐가 뭔지 몰랐지만 그저 이때는 할아버지의 온기를 느끼고 너무도 안심했던 기억이 난다. 문득 나는 묘한 느낌을 깨달았다. 오른손에 감각이 없는 것이다. 조심조심 오른손을 이불 밖으로 꺼내봤더니 웬일인지 손목 아래가 없어져 있었다.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내 손은 흔적도 없다. 그 여자에게 잡혔던 부분이 사라져 있다. 다시 그 밤의 공포가 내 안에서 살아났다. 나는 혼란으로 울기 시작했고 감당이 되질 않았다. 할아버지와 다른 어른들이 나를 진정시켰고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게 할아버지는 차례대로 천천히 설명해 주었다. 이틀 전 저녁 할아버지와 마을 어른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우리들이 산에서 조난당한 걸 깨닫고 어른들이 황급히 수색에 나가려고 했던 순간 갑자기 섬뜩한 땅의 울림이 울려 퍼지더니 간발의 차로 지진이 일어났다. 마을의 전신주가 넘어지고 근처 도로는 땅이 갈라지고 마을은 큰 소동이 벌어졌다고 한다. 게다가 추가 공격을 가하듯 지진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가 있을 산에서
대규모의 산사태가 발생. 마을에서는 산 옆에 있던 세 채의 집이 산사태로 반파되고 몇 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것. 조금 있다가 청년단도 달려와 수색을 나가려고 했는데 맹렬한 눈보라로 2차 재해를 막기 위해 수색을 다음날 날이 밝고 나가게 된 것이라고 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 대규모의 지진과 눈사태로 이미 우리들의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게 보였고 친구인 A와 B 둘 모두 같은 장소에서 동사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는 빈사 상태였지만 나카츠모리에 산신님 사당이 기댄 채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이상하게도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나카츠모리에는 산사태의 피해는 미치지 않았다는 것. 어쨌든 그런 대참사였는데도 아이가 목숨을 건졌다는 건 기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발견 당시에 내 오른손은 극심한 동상으로 괴사해버려 오른손목을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 길을 잃고 모르는 새에 나카츠모리에 들어갔던 일, 그 갑작스러운 지진,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던 일, 여자에게 오른손을 잡혀 어딘가로 끌려갔던 일. 나는 할아버지에게 내게 일어났던 모든 것을 기억나는 한도 내에서 말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띄엄띄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냐, 산신님께서 널 지켜주신 거구나. 산신님이란 건 이 산의 생과사를 관장하는 신이다. 그분에게는 변덕스러운 데가 있어서 말이다. 우리가 살기 위한 목숨도 내려주시니만 때때로 심하게 이빨을 드러낼 때도 있다. 산신님은 너의 생명을 구하려고 눈사태가 오지 않는 나카츠모리로 옮겨주신 거란다. 진짜로 죽을 걸 손 하나로 끝내주신 거야. A와 B는 안 됐지만 말이다. 왜 나만 구해줄 거야? A와 B는 왜 구해주지 않은 거야? 그건 할아버지도 모른단다. 산신님은 변덕쟁이니까. 할아버지도 A와 B에게 벌어진 일이 정말 괴롭구나. 하지만 K, 산신님은 절대로 A와 B를 구해주지 않은 건 아니라고 본다. 다만 때때로 인간도 자연계의 힘에 맞서지 못할 때가 있다. 알겠니? 사람이란 게 자연계의 일부인 생명이야. 사슴도 곰도 벌레도 모두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단다. 산신님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특별 취급을 하진 않아. 그렇지만 미래가 장창한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다. 이때 나는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때의 사고로 인해 부모님과 할아버지 사이에 뭔가 있었던 듯 할아버지와는 왠지 모르게 소원해져 버렸다. 내가 대학에 입학했던 해 초겨울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 향년 96세. 마을에 첫눈이 내리던 날 아침, 이웃 주민이 할아버지 모습을 살피러 갔더니 조용히 숨을 거둔 채였다고 한다. 괴로워하는 기색도 없이 잠자는 것처럼 평온한 죽음이었던 것 같다.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할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참 뒤 10여 년 만에 나는 할아버지를 찾았다. 하지만 마을은 시와 합병되어 버려 아스팔트로 포장되었고 편의점 등도 생겨서 내 기억에 있던 할아버지의 마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산도 개발로 인해 구멍투성이가 되고 그 깨끗했던 개울과 많은 숲과 나무들은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나는 왠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 나이를 먹은 지금 당시의 일을 가끔 되돌아보게 된다. 그때는 어려서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왠지 모르게
알게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내가 조난을 당했던 날, 할아버지는 산에서 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을 했던 건 아닐까. 오랜 세월을 산에서 사냥꾼을 생업으로 하던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오감이 어떠한 이변을 느끼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리고 낚아츠모리의 산신님. 지금 생각하면 그때 들렸던 나가. 라는 말은 산사태가 일어나니 빨리 도망가라 라는 경고였던 건 아닐까. 또한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산신님이라는 건 산의 화신이요, 정령이요, 산의 생명 그 자체라고 한다. 좀처럼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여성이나 백사, 때로는 하얀 여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 같다. 산신님을 믿고 경의를 표했던 인간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 산신님의 일부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 산의 생명은 자라게 되고 대자연 속을 돌고 돌아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할아버지가 살던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추앙받고 있으며 지금도 매년 시기가 되면 산신님을 기리는 축제가 열리고 있다. 옛날 사람들은 대자연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가끔 일어나던 천재지변과 불행한 사고를 두려워해 산신님을 모시게 되었다. 또한 강이나 산에서 나는 생명의 축복에도 감사하고 산신님, 즉 대자연에 경의를 품었을 것이다. 나는 그때 우연히도 산신님에게 구원받은 것을 꿈이나 착각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도 그 산의 생명으로서 어딘가에서 뭔가를 주시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봄 햇살처럼 따뜻할 때도 있다면 겨울 한파처럼 혹독할 때도 있듯이 말이다. 할아버지도 그 산 어딘가에 있는 걸까 생각하면 뭔가 신비한 느낌이 든다. 낚아츠모리는 개발되어 버렸고 산신님의 사당은 어딘가 있는 신사로 옮겨졌다고 들었다. 산신님은 그 변해버린 산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매끈매끈한 오른손목을 보며 나는 생각한다.